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전생은 얼마나 있으며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런데 뜻밖의 전생은 하나뿐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생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전생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이 아주 많다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전생을 한 번의 최면으로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최면에 단 한 번의 전생 체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한 번 최면에 한 번의 전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그 생각을 바꾸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최면을 하면서 최소한 2개의 전생을 여행하고 체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온몸의 힘을 빼고 깊이 이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최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몸을 이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가해지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움츠러들었던 몸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펴거나 힘을 빼면서 느슨하게 하거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편안하게 축 처지는 느낌,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나른해지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몽롱해지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이 최면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몰입하게 되고 그 몰입 속에서 가끔 때로는 잡념도 스쳐 지나가고 잡생각도 들겠지만 그냥 제 목소리를 따라 점점 더 깊이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호흡을 계속함에 따라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더 깊이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깊숙이 여행을 하면서 전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경계선을 지나면서 전생으로 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느 경계를 지나고 어느 선을 지나서 전생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떠올려 봅니다. 느껴봅니다. 막연한 생각,
상상, 막연한 느낌 속에서 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변에 무엇이 있고 어떤 무엇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지금 당신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남자라도 전생에서 여자일 수 있고 그 반대로 지금 여자라도 전생에서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을 거치면서 성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고 몇 살 정도인 것 같습니까? 어떤 복장,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외모가 어떠합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의 외모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입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느껴집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몇 년 정도에 해당할까요? 좋아요. 당신은 그 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에서, 그 생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 경험, 상황, 그런 쪽으로 가볼까요? 특별히 기억나는, 특별히 의미 있는, 특별히 중요한 그런 일, 사건 또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여러 경우가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행복하거나 즐거운 그런 경험입니까? 아니면 불행하거나 나쁜 경험입니까? 고통의 경험입니까? 아픔의 경험입니까?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입니까?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감정 경험을 합니까? 일 또는 사건 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습니까?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습니까? 아니면
고통만 잔뜩 느끼고 그 고통 때문에 누구를 또는 무엇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쁘게 느낍니까? 그리고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그때 그 경험, 그 일, 그 상황은 현생의 당신의 삶의 이런저런 것, 이런저런 모습, 이런저런 면, 이런저런 상황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원인으로 작용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요.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하고 나쁜 일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합니다. 나쁜 일을 경험할 때는 다음에는 그런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예방도 하지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다음에도 그런 좋은 일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지요. 아마 전생에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또는 그 전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생에서 그 경험을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그 경험의 결과로 그 경험의 여파로 이번 생에서 당신 자신도 모르게 당신 성격 속에서 특별히 그런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또는 저런 방향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당신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생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생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가장 특색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과 오래도록 함께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로서 살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든 특별한 특징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재 삶, 현재 당신의 삶의 모습, 삶의 상황과 관련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뚜렷한 특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도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요. 만약 그랬다면 혹시 당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지금 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생도 당신 자신이 평가할 때에 그저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생에서의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그 생에서의 삶의 조건, 경험, 상황들
또는 건강 상태가 이번 생의 당신 건강 상태에 영향 미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생에서의 성격과 이번 생에서의 당신의 성격 간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다면, 유사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알아볼 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생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떤 이유로 죽습니까?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어릴 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고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것이 첫 번째 살펴본 당신의 전생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른 전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른 전생이 지금의 그 전생보다 더 앞일 수도 있고 더 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 체험을 할 때 시기적인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개의 전생을 살펴볼 때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순서대로 떠오르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현재 내 삶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큰 전생일수록 빨리 생각나고 빨리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전까지 경험했던 당신의 과거 기억 또는 전생 체험, 그 전생, 그것이 어쩌면 지금 당신의 현재 삶과 가장 관련성이 크거나 그래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정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찾아갈 전생은 앞의 그 전생보다 중요성이나 관련성이 조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두 번째 전생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에서 셋을 셉니다. 마지막 셋에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두 번째 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생각나고 느껴집니까? 당신은 좀 전의 그 전생과 구별되는 그 전생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까의 전생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아까 그 전생의 그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고 그 연장선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된다면 얼른 벗어나십시오. 나는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생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다른 생으로 가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미 두 번째 전생에 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자, 어디론가 의미 있는 순간을 찾아서 걸어가거나 찾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생각나는지 그것을 따라가 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 그 상황은 역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입니까? 어느 지역일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이며 공간적으로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해당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도가 생각나거나 시대가 생각나고 어느 나라라고 떠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생각하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이게 어느 시대구나, 어느 순간에 문득 이게 어느 나라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끝나고 나서 뒤늦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끝까지 생각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나요? 다른 누구와 함께 있나요? 그 생은 앞의 첫 번째 전생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의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이런 성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하는 일, 성격, 습관,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등등 차원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특별한 뭔가 상징성이 있고 특히 당신의 현재 삶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삶의 체험, 삶의 경험, 삶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순간입니다. 그 의미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할 때도 그 경험이 어떤 사람한테는 강하게 의미로 와닿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많은 경험들 중에 그냥 하나로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진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느껴지는 어떤 강력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의미로 와닿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란 행복한 경험, 즐거운 경험, 좋은 경험 그런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이란 고통, 상처, 슬픔 그런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경험, 그것은 당연히 부정적 경험이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권력자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 지위에서 최고의 물질적 부를 이룩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들로부터 존경, 존중 또는 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경험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세속적인 기준에서 큰 권력을 가졌다 라고 해서 그것만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어쨌든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또 편안하게 나쁜 일 경험 없이 그냥 잘 살았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왕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했다. 큰 돈을 벌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성취를 했다. 아니면 승진을 했다. 아니면 크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또는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었다. 결혼을 했다.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것이죠.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경험, 부정적인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다쳤다, 죽었다,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거 다 대표적으로 부정적 경험이죠. 아니면 크게 사고가 나서 몸을 많이 다쳤다, 건강을 크게 또 상했다, 이것도 부정적 경험이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다, 누명을 썼다,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 사기를 당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했다, 믿는 사람이, 내가 아끼던 사람이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 사별했다, 뭐 이런 것들 다 부정적 경험이겠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떠올리면 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당신의 삶의 조건은 어떠합니까? 대표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빈곤하게 살았느냐 뭐 그런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대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었느냐 아니면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남 밑에서 눈치 보고 그들 손에 내 목숨이 달린 그런 삶을 살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인연은 서로 어땠을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보았던 첫 번째 생, 먼저 떠올렸던 첫 번째 생과 이번 두 번째 생은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관련성과 연결성이 있다면 특히 어느 점에서 어느 면에서 관련되고 연결될까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생은 현생과 또 어떤 관련성, 연결성이 있을까요? 현생의 어떤 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 성격, 인간관계 유형, 인연,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들, 직업 또는 습관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전생, 그리고 두 번째 전생, 그리고 현생 이들 간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만약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개의 생 간에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시점의 생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계속 연결되는 인간관계에 있을까요? 가까이 가족관계 중에서 세 생에서 다 연결되는 또는 관련되는 그런 가족 있다면 누굴까요? 친구를 비롯해서 지인들 또 아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앞의 두 개 전생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관련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면,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좋거나 싫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크게 있다면 아마 서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관련성이 있을 것이고 인연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사랑, 좋은 관계만 연결되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원수 같은 사람, 정말로 미운 사람, 정말로 싫은 사람, 그런 사람도 계속 연결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배우자, 부모님 이런 경우가 계속 연결될 확률이 또 높지요. 하지만 개인마다 또 삶의 조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 번 체면에서 두 개의 전생을 순차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바로 한 개 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두 개 생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전생 체험을 반복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개 생을 경험할수록 여러 개 생을 떠올릴수록 여러 개 생을 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도 그만큼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생에서 당신은 죽음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몇 살쯤에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순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시각적으로 보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어떤 기분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죽음 앞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 앞에서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모르는 상황 앞에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큰 것이 어쩌면 죽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생, 그 생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심정이 올라오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안하게 지나온 삶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회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무난하게 또는 그 생을 잘 살았다고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무언가 아쉬움이 있고 무언가 후회되는 것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한이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요.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그 삶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교훈이 떠오를까요? 지금 그 교훈을 떠올리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훈이든 앞으로의 당신의 삶에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을 다 살고 현생을 다 살고
죽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고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또 우리는 이미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 죽음 앞에서 좀 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아있는 당신의 생을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든 전생 과정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에서 셋 셉니다. 마지막 셋 셀 때, 그리고 마지막 셋 할 때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자, 준비하세요. 하나, 온몸에 힘이 생깁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둘, 이제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눈 뜰 준비를 합니다. 셋, 눈을 뜹니다. 먼 여행길에서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